아이 인생의 변곡점이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5학년 3월이었다면 엄마인 나는 그 몇 달 전인 4학년 12월쯤부터는 급격한 기울기의 변화를 준비해야 했다. 내겐 두 가지 겨울방학 숙제가 주어졌다. 첫째는 아이에게 적합한 수학학원을 찾아내는 것. 둘째는 3월에 중학과정 선행반으로 들어가기 위해 방학 동안 초등 5, 6학년 과정을 집에서 직접 가르치는 것. 학원에 들어가려면 말로만 듣던 레벨 테스트라는 것을 받아야 할 텐데 그때 초등 수학 개념이 잡혀 있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중등과정 시작반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 이럴 때 개인 과외를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집에 누가 드나드는 것도 성격상 그리 편치 않았다. 게다가 나는 집에 있는 엄마가 아닌가? 사정을 들은 친정엄마는 나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대학 나온 여자가 제 자식 초등 수학도 못 가르친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곧장 시내의 대형 서점으로 달려갔다. 초등학습서 코너로 가보니 그곳엔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엄마들이 많았다. 그녀들이 가장 붐비는 곳은 수학 교재를 쌓아놓은 매대였다. 그중 나도 이름을 들어본 것으로 한 권을 골라 목차부터 훑어보았다.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이라는 단원 제목이 우선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단어들이다. 대략적인 개념은 안다. 이번엔 6학년 책의 목차를 펼쳐봤다. 비와 비율, 부피와 건널비라는 제목이 보인다. 그 역시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다. 그런 걸 전혀 모르고야 40살이 될 때까지 무사히 살아올 수 있었겠나. 나는 그쯤에서 책을 덮고 계산대로 가져갔다.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져가서 천천히 알아보기로 했다. 낙담을 하더라도 책은 사가서 하려고 말이다. 그 전에 아이를 직접 가르쳐 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글 및 알파벳과 수셈은 분명 내가 가르쳤다. 제법 잘 따라와 주기에 초등 입학 전에 곱셈 나눗셈과 간단한 분수 개념까지도 가르친 기억이 난다. 그런데 그 뒤로 한동안은 별로 가르친 게 없었다. 중국어 위주의 공부를 시켰기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었다. 오히려 나는 아이에게 중국어와 한자를 배웠다. 중국어를 배우려면 우선 주음부호라는 걸 알아야 하고 중국의 사성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한자들을 외워야 한다. 중국 어린이들은 적어도 초등 시절 내내 수많은 글자들을 익히느라 머리를 싸매야 한다. 아들은 늘 한자와 씨름했고 중국말로 뭔가를 읊고 있었다. 아이는 곧 우리 집에서 가장 한자를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다. 부끄럽지만 나는 한자를 잘 모른다. 한글 전용 정책 세대여서 그렇다는 변명으로는 아들 앞에서 체면이 안 섰다. 또한 아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도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다. 마치 신교육을 받은 아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구한말 무학의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다. 그래서 중국어 초등교육 과정을 나도 함께 공부했다. 모르는 건 아들에게 물어서 배웠다. 덕분에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는 주음부호를 읽을 줄 안다. 중국어 동화책은 더듬더듬 읽는다. 중국어를 배우는 대신 나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한 적이 있다. 내 전공이 마침 영문학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별로 내켜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영국 문화원 수업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듯했다. 하긴 내 생각도 그랬다. 초등 시절에 필요한 건 원어민에 대한 노출인데 나는 원어민이 아니지 않은가? 나중에 중고생이 되면 내가 직접 영어 독해를 봐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쯤에서 접어두었다. 학교에서 배우고 시험 치는 국어나 수학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일단 아이는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초등 저학년 때의 점수라는 것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결국 내가 잠시나마 손을 댔던 것은 엉뚱하게도 사고력 수학 분야였었다.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수학 공부 말이다. 어쩐지 창의성만큼은 길러주고 싶었고 그러려면 뇌가 말랑말랑한 초등 시절을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다. 그때도 서점에 가서 초3, 초4 수준의 사고력 수학 교재를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고력 수학이란 말이 한창 들리던 때라 그랬는지 그런 책은 서점에 즐비하게 널려 있었다. 그중 한 권을 사들고 집으로 왔다. 책 속엔 온갖 형태의 퍼즐이 들어 있었다. 성냥개비를 옮겨서 수식을 완성하거나 저울에 추를 올리거나 나열된 숫자나 도형들의 패턴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사실 그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매일 저녁 식후에 오늘도 사고력 수학 문제를 한 페이지만 풀어보자며 아이를 식탁에 불러 앉힌 게 전부이다. 아이가 퍼즐을 푸는 동안 나도 함께 풀곤 했다. 그러다 아이가 못 푸는 걸 나는 푼 경우가 덜어 있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대단하다며 박수를 쳤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내가 박수를 쳐야 하는 경우가 실은 더 많았다. 나는 감도 못 잡겠는 문제를 아이는 풀어낼 때가 있었던 것이다. 어른의 요령과 아이의 번뜩임. 우린 서로에게 감탄하곤 했다. 그러던 내가 아이에게 초등수학 정규 과정을 가르친다니? 약순위, 배순위, 부피니, 건널비니 하는 것을? 그것도 석 달 안에 속성으로 학원 레벨 테스트를 통과할 수준으로 가능하다니?